이슈메이트 여러분, 2026년 3월 마지막 주 복잡한 이슈 알려드립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중동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왜 급등했고 왜 한국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투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핵심만 설명드립니다. 2026년 3월 말 중동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단기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단순한 유가가 아니라 항공유 같은 정제된 연료 공급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지만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정제한 뒤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항공유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호주 등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제 능력입니다. 한국은 정제 설비 규모가 크고 고도화율이 높아서 같은 원유로도 더 많은 항공유와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이 흔들릴 때 한국 정유사의 생산과 수출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국 원유의 약 70%는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원유는 바로 도착하지 않고 중동 약 20일, 미국 최대 50일이 걸립니다. 이 공백이 생기면 정유 공장 가동이 흔들리고 연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비축유를 국내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는 스와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유 공장을 멈추지 않기 위한 국내 공급 안정 전략입니다. 이제 투자 관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유가가 아니라 정제 마진입니다. 원유 가격보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 정유사는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항공사는 연료를 구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 상승이 바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유와 항공을 같은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시장은 원유 가격보다 정제된 연료 공급과 정제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투자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정제 마진 공급망 안정성 정부 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돈의 방향이 보입니다. 매일 1분 복잡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앵컷입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협상은 유럽 등 우방국들이 알아서 하라고 사실상 떠넘겼습니다. 이건 미국이 해상 통제는 유지하면서 비용과 리스크만 동맹에 넘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쟁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월 8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권력 공백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은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종교 권력 위에 행정 권력이 올라오는 과도기 구조입니다. 이란은 지금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대외 메시지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실제 군사 결정은 혁명수비대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말은 유화적이고 행동은 강경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4월 1일 페제시키안은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전쟁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약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가격 결정권입니다. 지금 시장은 해협이 열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유조선 보험료 해상 운임 우회 비용이 유지되면 공급이 정상이어도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즉 지금 유가 하락은 실제 안정이 아니라 기대가 먼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지수 2.8%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9% 급등했습니다. 이건 실적이 아니라 금리 하락 기대와 유동성 복귀 신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구간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0.3% 이상 유지되고 운임이 상승하면 유가는 다시 $100 이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성장주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반대로 보험료가 0.1% 이하로 내려오고 운임이 2주 이상 하락하면 유가는 안정됩니다. 그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서 반도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보험료 운임 유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가는 결과이고 보험료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종료가 아니라 비용 구조 변화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추격 매수 금지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가보다 운임과 보험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게 꺾이면 기회이고 유지되면 다시 하락입니다. 매일 1분 복잡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앵컷입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협상은 유럽 등 우방국들이 알아서 하라고 사실상 떠넘겼습니다. 이건 미국이 해상 통제는 유지하면서 비용과 리스크만 동맹에 넘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쟁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월 8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권력 공백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은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종교 권력 위에 행정 권력이 올라오는 과도기 구조입니다. 이란은 지금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장세입니다. 유가 116달러 환율 1,500원 돌파는 위기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항공화학 반도체는 원가 상승으로 타격입니다. 방산 조선 게임은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달러를 버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게임은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방산과 조선은 대부분 달러로 계약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실적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유가 100달러는 산업 구조가 바뀌는 기준선입니다. 지금은 단순 상승이 아니라 구조 변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전쟁 얼마나 갈까요? 현재 상황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과 해상 통로가 걸려 있어 쉽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과거 중동 분쟁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어졌습니다. 이번도 그 이상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유가 100달러 이상 유지, 환율 1,450원 이상 유지, 전쟁 이슈 지속.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 방산 조선 게임은 추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꺾이는 순간 흐름은 빠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접근입니다.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보는 장입니다. 유가가 꺾이는 순간이 진짜 매도 신호입니다. 구독하시면 중요한 흐름 놓치지 않습니다. 이슈 한 컷입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헬륨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2026년 3월 18일 이란은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공격했느냐입니다. 지금은 AI 투자 사이클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헬륨이 끊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헬륨은 단순 생산량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생산 감소는 천천히 오지만 수율 붕괴는 한 번에 터집니다. 지금 시장이 놓친 포인트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율 리스크입니다. 같은 공장을 돌려도 분량이 늘어나면 실제 공급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은 생각보다 더 급하게 튈 수 있습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공급 쇼크라고 합니다. 왜 LNG 시설을 공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헬륨은 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즉 가스를 치면 헬륨은 자동으로 끊깁니다. 이건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 공격입니다. 지금 더 큰 구조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 중입니다. 하지만 헬륨은 여전히 중동 의존입니다. 이건 공급망의 마지막 약점입니다. 이란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제 핵심 변수는 미국의 선택입니다. 카타르를 직접 보호하면 전쟁은 확전됩니다. 방치하면 반도체 공급 충격이 발생합니다. 둘 다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돈의 흐름이 갈립니다. 헬륨 부족이 시작되면 먼저 움직이는 건 반도체가 아닙니다. 장비주와 공정기술 기업입니다. 재활용 설비와 가스 절감 기술에 돈이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전쟁은 석유 전쟁이 아닙니다. 수요를 흔드는 전쟁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건 가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트리거입니다. 매일 1분 복잡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한 컷입니다. 이슈메이트 여러분, SK하이닉스 지금 미국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ITC가 공식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소송 아닙니다. 수입 금지까지 가능한 절차입니다. 공급이 끊길 상황입니다. 왜 터졌냐? 미국 기업이 소송 걸었습니다. 누구냐? MP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 만들고 소송해서 돈 버는 회사입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라 소송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특허 괴물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만 골라서 합의금 노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HBM, DRAM, 낸드 전부 걸렸습니다. AI 반도체 핵심이 다 포함됐습니다. 만약 인정되면 미국에서 판매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건 단순 소송이 아니라 미국 반도체 패권 싸움입니다. 결과는 딱 두 가지. 특허 무효되면 그대로 상승, 침해 인정되면 미국 시장 제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 결과 확인이 먼저입니다. 구독하면 이런 핵심 정보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슈 한 컷입니다.